달려보죠. 남의 물건 탐내지 맙시다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자전거 타고 오는 저 남성 주목해 주세요. 한 자전거 매장 앞인데 거치대 앞에 저렇게 멈추더니 자전거를 묶어 놓으려는 걸까 했는데 거치대에 걸려있던 자물쇠를 잡고 이리저리 숫자를 맞춰봅니다. 저렇게 한참 돌려보더니 바로 그 순간 띵동댕, 예, 그 자물쇠를 풀어냈어요. 지금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자전거에다 잠그겠죠가 아니라 그걸 들고 튑니다. 예. 자, 휴대폰과 지갑은 건들지 않아도 자전거는 마구 훔쳐간다는 이른바 엄복동의 나라. 자, 그런데 자전거 자물쇠 도둑은 또 새롭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훔쳐가는 거는 뭐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자전거를 저도 말도 잘 안 나오네. 자전거를 묶으려는 저 자물쇠를 훔쳐가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9월 24일 오전 10시경 강남의 한 자전거 매장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자물쇠 번호를 요리조리 맞히더니 자물쇠를 풀고 그 자물쇠를 들고 간 건데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자물쇠도 절도는 절도입니다. 아, 그럼요. 아까 이런 류의 사건 이거 신고하신다고 하는데 신고하면 또 경찰에서 아유 뭐 저 자물쇠 가지고 그래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바늘도둑이 소도둑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하면 처벌받는다는 거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어두운 밤 길을 건든 저 남성, 예, 큰 화분에 놓인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명품 구두.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락부락한 남성인데요. 일단 저렇게 들고 그냥 유유히 걸어갑니다. 아내 혹은 여친한테 주려는 걸 텐데 어이구, 작물 선물해서 퍽이나 좋겠다. 아이고. 글쎄요, 아내 혹은 여친에게 줄 수 있는 물건 같지가 않은 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 구두가 왜 저기 있었냐면 구두의 진짜 주인이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차하느라고 잠깐 놔둔 사이에 저거를, 근데 사이즈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부터 내 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고 가요. 근데 저 안에 들어있던 구두가 명품이라서 100만 원대라고 하네요. 얼마요? 100만 원대. 아이고, 게다가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거랍니다. 세상에.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가져가서. 딱 보면 새 건지 알 텐데. 알죠, 알고 뭐 맞춰볼 생각도 안 하고 새 거네, 내 거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고 가잖아요. 좀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진짜.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응급 상황 길 막은 사다리차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역시 제보해 주신 영상,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만나보시죠. 한 빌라 주차장입니다. 차가 저렇게 서둘러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차 안에 갓난아기가 아파가지고 응애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셨다시피 이삿짐 트럭과 사다리차가 주차장 입구를 떡 막고 있어요. 차 좀 빼주세요. 우리 지금 아파서 지금 큰일 났어요. 해보지만 알아서 빠져나가셔, 우리도 일하는 중이야 하면서 저 이삿짐 직원 실실 웃기까지. 아니, 이게 무슨 자, 결국 건물주한테 SOS를 치자 그제서야 저렇게 사다리차를 뺍니다. 아니, 이게 지금 애 잡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네, 저게 지난 23일입니다. 생후 80일 된 갓난아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이삿짐 업체 사다리차가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차주가 아이 아파서 빨리 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귀찮아하면서 듣는 척 마는 척 했다는 게 차주의 주장입니다. 차주가 몇 번 더 얘기하니까 그럼 시동 먼저 걸고 계시면 사다리차 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그래도 사다리차를 빼지 않아서 다시 가서 항의를 했더니 사다리차로 저렇게 짐은 짐대로 올리면서 병원 가세요 하면서 웃었다는 겁니다. 결국 차주가 건물주에게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또 소란을 들은 사람들도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저 사다리차를 뺐다고 합니다. 당시가 토요일이어서 병원이 낮 12시까지만 하는 날이었다고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지체가 되는 바람에 접수 마감 시간을 놓쳤다고 아이고야. 합니다. 다행히도 병원에서 이 사정을 듣고 참작해줘서 이 접수를 받아줘서요. 아이는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이 남성은 아무런 사과도 반응도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혹시 앞서 그 영상에서 오디오 좀 살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불박 영상에 아주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있거든요. 자, 보여주시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들어보세요. 아이가 막 우는 소리가. 아이고, 지러지게. 들리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행동을 누가 봐도 저 뭐 잘못한 거고 저에 대해서는 뭐 이 아이 아버지 너무 화나셔서 지금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현실적으로 아동학대 고의가 인정되긴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런 행동을 했으면 일단 저런 행동 하기 전에 일단 아이가 아프다면 빨리 저렇게 차부터 빼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럼요. 저걸 하지 않았다라는 건 저 이삿짐 업체 측에서도 저 이삿짐 왔던 저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형사 고소가 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금 저 행동은 정말 어떤 누구에게도 공감받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고 비판받아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홧김에 벽돌 테러입니다. 밤중에 벌어진 위험천만한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아닙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저렇게 사고 있죠. 잠시 후, 자, 저걸 들고 나가가지고 차량에 앞서 산 거를 갖다가 저렇게 확 뿌리고 있어요. 저거 뭔가 했더니 라이터 오일이었습니다. 차량에 저렇게 다 뿌리더니 돌까지 펑! 와우. 자, 저 소리를 듣고 지금 차주가 달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불까지 막 호호 하면서 막 위협을 하죠. 급기야 배수구 뚜껑을 들더니 또 저렇게 위협까지 합니다. 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차주. 경찰이 도착한 뒤에 체포를 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네, 저게 지난 14일 서울 강동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에 정확히 어떤 일인지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차주와 저 남성 사이에 단순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남성이 앙심을 품었던 거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라이터 오일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시비가 있었던 그 차주의 차량에 뿌려서 방화를 시도했는데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차에다 돌을 던졌고요. 심지어는 배수구 뚜껑까지 집어들었습니다. 차주가 이런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제지하니까 차주까지도 위협을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순찰 중이던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서 이 차량을 테러하고 차주 위협한 저 남성을 제압해서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하하이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5일장 좀도둑 주의입니다.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빵집 앞을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는 저 남성. 자, 저 남성이네요.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면서 주변을 스캐닝하고 있죠.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마냥 있더니 자, 돈통에다가 손을 뚝 떴더니 한 움큼 쥐어 자, 한 주먹 확 쥐어가지고 in my pocket. 예, 그러면서 총총 사라집니다. 이건 또 뭘까요 또? 네, 저게 지난 22일 김해에서 열린 한 5일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가게는 빵가게입니다. 오전에 빵을 다 팔고 다시 빵을 더 가지러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잠깐 빵을 내려놓고요. 주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그 1, 2분 사이에 누군가가 저렇게 돈을 훔쳐갔던 겁니다. 이 원래 주인이 5만 원권, 만 원권은 따로 모아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빵을 가지러 갈 때는 그걸 챙겨갔었는데 화장실 갈 때 그 1, 2분 잠시 돈통에 넣어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한 남성이 주변을 살피다가 저렇게 손을 넣어서 가져갔던 겁니다. 바로 CCTV를 확인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당장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 모레부터 시작이 되고 저는 저 남성 얼굴을 고스란히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곳곳에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이 있죠. 예전에 그 시골 사람들에게 서울 가면 조심해라. 눈 뜨고 코 베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게 현대판 눈이 있는데 즉 CCTV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 마구잡이로 코를 베어가는 즉 돈을 손에 잡히는 대로 해서 인마이 포켓을 하는 그런 그 영상이 그대로 찍혔는데요. 전혀 의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저 사람 검거돼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예.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다음 이어가죠. 이 체육복 학교는 어디? 이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5호선 지하철 안입니다. 학교 체육복을 입은 학생이 사람들 앉는 의자에 저렇게 뭘 뿌리고 있죠. 의자가 다 촉촉 축축 젖도록 뿌리는 이 액체의 정체 바로 렌즈 세척액이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제발 저 녀석 저거 다 치우고 갔다고 해주세요. 그랬으면 사건 반장이 안 나왔겠죠. 이거를 제보해 주신 분이 여학생 2명이 앉아 있다가 한 학생이 좌석에다가 저거를 뿌리더랍니다. 근데 도대체 왜 렌즈 세척액을 저기다가 뿌리죠? 저는 렌즈 세척액 성분이 약간 그 소금 염분이 있는 정도의 그런 맑은 식염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뭐 옷을 손상시키려고 한 건지 그냥 앉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 정도가 될 것 같긴 해요. 모르고 앉으시면은 네, 축축한 느낌을 받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제보를 하신 분이 도대체 학생들 왜 이러는 거야? 학교 어디야?
물어보니까 학교를 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또 물어봤대요. 이거 치우고 갈 거지? 근데 저 어떻게 치워요, 솔직히. 근데 또 대답도 네 그러더랍니다. 해놓고 나중에는 막 음악 틀고 욕설하고 또 이렇게 말 건 사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그 학교도 거짓말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아이고. 근데 저 학생들요, 혹시라도 이거 보게 되면요, 빨리 먼저 반성하세요. 저기 CCTV 다 있기 때문에 다 찍혔고요. 실제 학생들 어느 학교 다니는 데까지 다 파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저렇게 지하철 물건 의자이기 때문에 공용 물건 손상죄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요, 심각한 범죄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장난 칠 걸 치세요. 그러니까요. 아이, 너 큰일 났어.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엄마, 등골이 휘려고 해요. 자, 오늘도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보내주셨네요. 네, 이 차례상 비용을 보태라는 어머니 때문에 등골이 휘겠다는 직장인, 2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본가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따로 독립해 사는 언니가 한 명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명절을 앞두고 그 차례상 차림 비용을 보태겠다면서 언니가 어머니께 20만 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엄마는요, 언니는 돈 보냈는데 넌 아무것도 안 주냐? 라면서 사연자에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아파트의 대출금을 이미 본인이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대출금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여기에 차례상 차림 비용까지 요구하니까 이 서운하고 또 다소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는 우리 죽으면 이 집 다 네 건데 네가 가질 집 대출금 내면서 뭐가 그렇게 유세냐라고 얘기를 해서 사연자를 더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하. 사실 사연자 주변 또래들을 보면요. 적은 월급도 다 저축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금 갚는 것도 모자라서 상차림 비용까지 요구하는 부모님께 이거 정말 드려야 하는 거냐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입니다. 엄마, 혹시 나 다리에서 주워왔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둘째 딸내미가 아파트 대출금 갚느라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 거 기특하고 가련하지 않수? 언니가 20만 원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여? 진짜 그러지 마. 나 사회초년생이야. 대출금에 밥값 차비 빼면 손에 쥐는 것도 없어. 딸내미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동그라미. 왠지 오늘 백 변호사님 어려워.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죠. 다음은 엄마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이놈의 개주에 이거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야, 이자야, 네 언니는 나가서 혼자 살잖아. 넌 엄마가 해주는 따순밥에다가 빨래. 아이고 참말로 뭐 대출금에 허리가 휘어. 아이고 딸려 눈치 보여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내가 죽을 때 이 아파트 들고 가냐. 이거 사. 이거 네 집이야. 이거 사. X. 아유, 큰일 났네요. 아, 큰일 났어. 자, 양 변호사님, 큰일 났어. 네, 뭐 사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따님이 요즘 20대 여성 직장인이면 사실 최저임금에서 거의 그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게 보통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어머니께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아파트 지분을 내 앞으로 공유 지분으로 돌려놓고 얘기를 그렇게 하셔라. 우와, 오. 네, 그럴 거 아니면 사실은 저 집에서 계속 살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할지 본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재테크가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이 조금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요? 이 주장만 보게 된다면 바로 이 제보자가 좀 속이 상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제 어떤 계산법이 다 다르고 또 안 해야 될 말이 내가 죽으면 이 집이 네 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진짜 그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제 이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로서 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사안 중에 하나가 자녀들 갖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의 생각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나중에 남아 있는 그 형제들의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집안마다 다 여건이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비교를 하면서 뭘 요구를 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궁금합니다. 아니, 사실 어. 좀 더 이 사연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부모님하고 함께 살면 아무래도 비용이 좀 덜 들죠. 뭐 그렇긴 하죠. 네, 보통 밥부터 요즘에 굉장히 물가 비싸잖아요. 거기다가 어쨌건 이제 뭐 대출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양지열 변호사 뭐 공유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어머님은 이런 얘기하신 거 저도 그렇게 썩 잘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아낀 집에 살면서 아낀 비용을 매 달마다 용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휴 때 또 언니가 먼저 보내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이걸 또 입다 싹 다 씻으면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님하고 이제 굉장히 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매달 맞으면서 용돈을 뭐 20-30만 원씩 달라 이러면 좀 문제가 다르지만 명절 연휴 한 번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주시는 게 어머님에게 흔쾌한 마음으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자. 자꾸 보세요 그렇게. 예. 미디님, 예. 백성문 정신 차려. 예.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네, 일단 고파윤님, 작은 따님 화이팅 하셨고요. 담비맘님, 성의껏 알아서 내는 거지 왜 저러시는 걸까요? 딸이 무슨 돈이 있다고요? 하셨습니다. 토순내님, 그냥 독립해서 나가서 대출금 갚지 말고 20만 원씩만 명절 때 드리세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는 진짜요? 했습니다. 오. 네, 김집사 TV님은 명절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드리세요. 또 우주님도 이 명절에 용돈은 보통 드리니까요.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성의 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그 운명의 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